근데 왜 한 명은 안 오는 거야? 이 첫날 빠지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첫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책은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개정된 책이어서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요 과정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근데 개정된 책이 많이 안 나왔어요, 문제집이. 지금 이거 하나 딸랑 나왔어. 네, 이거 하나 딸랑 나왔는데 다행히 그래도 고등수학 시작할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들은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베이직센이 있잖아요. 흰색 책. 네. 베이직센은 개정되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단원이 뒤에가 달라요. 네, 그래서 저 베이직센은 그 개정되기 전까지만 그 책으로 할 거고요.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새 책이 나오면 그 뒷단원은 좀 프린트를 해서 주던가 아니면 따로 책을 따로 드리던가 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겹치는 내용만 우선은 그 책으로 할 거고, 과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 개념 플러스 유형 책으로 진도를 나가면, 네, 그러면 베이직센은 배운 데까지 무조건 숙제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개념 플러스 유형을 나가고 그 다음에 베이직센은 거기에 맞는 진도까지 숙제. 제가 확인해서 페이지는 항상 올려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네, 과제로 된다는 거 얘기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하기 전에 또 할 얘기가 또 있네. 요거는 필수여서 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시작할 때 무조건 뭐 오늘 설명하는데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문제가 다 그걸로 풀어야 되는 거여서. 네. 자, 시작을 이제 합시다. 벌써 7시 반이에요. 네, 설명만 하다가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은 뭐 좀 천천히 나갈게요. 자, 다항식.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항식 뭔지 아시잖아요. 네. 항이 여러 개인 게 다항식이고, 여기 용어들도 다 중학교 내용이에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항, 상수항, 계수, 항의 차수, 다항식의 차수, 동류항 다 중학교 내용이잖아요. 네.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내용은 필요한 내용만 설명을 할 거고요. 네, 모르겠다 그런 내용만 설명을 할 거고, 그 외의 내용은 뭐 바로 넘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내용 위주로 조금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3학년 1학기 거를 하셨으면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이 날까요? 항이 여러 개인 거 인수분해할 때 이거를 사용하거든요. 오름차순이란 말은 사용을 안 했고, 네, 내림차순이란 말만 사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내림차수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문자를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나열을 하는 거를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하고, 오름차순은 낮은 차수부터 높은 차순으로 나열을 하는 게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보면은, 그럼 문자가 지금 보니까 x랑 y가 있죠? 네, 그러면은 x의 내림차순을 하는지 y의 내림차순을 하는지 먼저 정하는 거야. 근데 이제 3학년 1학기 때 복잡한 인수분해를 할 때에는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야지 인수분해 하는 게 2번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뭐 아직 인수분해는 아니니까 뒤에 이제 나중에 인수분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거고, 그냥 내림차순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내림차순은 내가 x의 내림차순을 먼저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x의 높은 차수부터 확인을 하는 거죠. 예죠? 그러면은 3x 제곱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다음 차수를 보는 거죠. 얘랑 얘랑 두 개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x가 둘 다 있는 거. 기준인 문자가 x이기 때문에 동류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러면은 동류항이면 나머지 개수를 더하거나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x를 기준으로 묶어서 남은 문자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없는 애가 있죠? 얘랑 얘죠? 네,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x의 내림차순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y의 내림차순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네, y의 내림차순은 y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y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은 5xy를 쓰시고 그 다음에 y가 없는 애들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y의 내림차순이에요. 괜찮죠? 네. 그래서 괜히 어려워하지 마시고 포인트는 뭐예요? 동류항이 있으면 가로로 묶어야 된다. 네. 그래서 다른 내가 찍어준 x에 대한 그 내림차순을 하는 거면 x는 제외한 나머지가 동류항 개수가 되는 거다.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묶어서 쓸 수 있냐?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나와 있는 거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중학교 과정이에요. 할 얘기 없어. 똑같아. 네. 가로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얘기 없고요. 교환법칙, 결합법칙도 중학교 내용이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내림차순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다. 자, 밑에 있는 지금 1번이랑 2번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하고 하다가 좀 헷갈리거나 모르는 게 있으시면 다시 얘기하시면 제가 다시 풀어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이렇게 푼 다음에 답지 확인해 보셔도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네,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로 얘기를 해보면 우선 식이 있으면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다 해놓은 다음에 A, B, C 자리에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이것도 중학교 내용이에요. 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먼저 대입할까봐 그냥 얘기한 거예요. 먼저 대입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하셔라.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네,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그냥 다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혼합 계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 정도 풀어줘야 되겠네요. 1-3번 하나 풀게요. 네. 자, 1-3번에 보시면 자, 1-3번은 a 더하기 b가 뭐 3x제곱 마이너스 3xy고 a 빼기 b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래요. 그래서 a 빼기 2b를 구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를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연립방 정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요식이랑 요식을 더하면 b가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더해보면 2a가 될 거고 좌변은 2a죠. 우변은 더하면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2로 나누면 a는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네, a를 구했으니까.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면 b를 구할 수 있겠죠. 비교만 하시면 되잖아. 얘한테 뭐 더하면 요게 되겠냐? 요거 생각하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뭐가 3x제곱이 되려면 x제곱이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가 되려면 마이너스 xy가 필요하죠. 상수항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b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a, b를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바로 쓰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아니지 b 플러스 2 네,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 주시면 답이죠. 네,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연립방정식을 좀 사용하는 거여서 하나 설명해 봤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그냥 다 나온다. 네, 아무 때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으시죠? 네, 이 정도. 자, 이게 이제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곱셈. 네, 다항식의 곱셈으로 넘어가는데, 네, 다항식의 곱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지수법칙 이걸 사용하는데요. 네,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이시니까 네, 중간고사 볼 때 이게 나오긴 하겠죠. 네,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네, 지수법칙 다 기억하시죠? 네, 지수법칙 어떻게 해요? 밑이 똑같으면 곱하기일 때는 네, 지수를 서로 더할 수 있다. 네, 이거죠. 그래서 2의 5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면 거기에 뭐 세제곱을 했다. 이러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분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로가 있을 때는 얘랑 곱하면 2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얘도 곱하면 2 곱하기 3이 돼서 3의 6제곱, 뭐 2의 6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나누기일 때는 지수를 서로 빼야 된다. 그래서 2의 제곱. 지수가 똑같을 때는 빼면 지수가 0이 되니까 지수가 0일 때에는 밑이랑 상관없이 항상 값은 1이다. 네. 그리고 2의 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이 됐을 때에는 2의 2 빼기 4가 되는데 2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아직 여러분들은 지수가 음수인 거를 안 배워요. 네, 지수가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분모에다 다 쓰는 거다. 네, 뭐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중학교 2학년에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네, 어차피 중간고사 때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네, 요거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수법칙 간단하게 2학년 거 얘기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전개하는 방식, 이게 이제 3학년 과정인 거죠. 곱셈 공식이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다 곱하면 된다. 그리고 동류항이 있다면 마지막에 동류항끼리 합쳐주라. 이게 3학년 1학기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지금 고등학교 거 얘기도 안 나왔어. 아무것도. 지금 중학교 거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할 얘기 없고, 네. 곱셈 공식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곱셈 공식에 대해서. 자, 곱셈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뭐 아까 제가 프린트를 드렸지만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고 그 뒷장에 나와 있는 거는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바꿔서 다른 식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우선 공식 먼저 다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네, 중학교 내용이죠. 3학년 때 배우는 네, 곱셈 공식입니다. 네, 얘는 뭐 솔직히 몰라도 풀 수 있죠. 네, A 더하기 B가 2번 곱해진 거니까 전개하는 방식만 아셔도 솔직히 풀 수 있잖아요. A제곱 플러스 AB, AB, B제곱이 되는 거니까 한 번씩 이렇게 곱해져서 네, 동류항이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중간 과정은 필요가 없는 거야. 네.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니까. 중간 과정을 안 썼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쓰는 방식은 그냥 앞에 거 제곱해서 쓰시고 뒤에 것도 제곱해서 쓰시고 두 개 곱해서 곱하기해서 쓰시고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죠. A를 제곱해서 쓰는 거고 마이너스 B를 제곱해서 쓰는 거고 A랑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은 그냥 같은 방식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숫자가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걸 우리는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합차 공식일 때는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고 빼기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 다 기억은 나시나요? 이거 근데? 뭐 기억 안 나셔도 제가 그냥 설명을 할 건데 기억나요? 이 공식들은 다? 네.
안 나시면 빨리 다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전개를 그냥 하시는 것도 편할 수 있어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얘랑 더한 게 x 앞에 개수고 얘랑 곱한 건 상수항이다 라고 정도를 알아두시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원래 계산할 때 3번이 제일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 전개해라 그러면은 x제곱에 2개 더하면 3x고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바로 쓰는 거니까 네, 3번 내용이 많이 사용이 되죠. 계산을 하실 때에는. 자, 4번은 굳이 외우라고 안 할게요. 네, 4번은 그냥 전개하세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4번 같은 내용은. 그래서 중학교 내용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얘기하고 패스하고요. 자, 이제 5번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등수학이 시작입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무작정 외우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전개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그래도 좀 외우기가 좀 수월하니까 뭐, 그 정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3개일 때에는 보시면 하나씩 제곱해서 쓰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개씩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2를 곱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전개 방식을 하나를 이제 알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부호가 반대로 써 있는 문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이용을 해서 푸는 거거든요. 다 모양은 똑같잖아요. 지금 5번이랑. 네, 근데 이제 부호가 다르잖아요. 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5번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전개한다는 거 하나의 기준으로 외워 놓으셨다면 나머지도 문자는 바뀌지 않아. 똑같이 써 있을 거야.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 이건 변하지 않는 거야.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부호는 당연히 제곱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생길 수가 없죠. 음수가 붙어 있어도. 그러니까 다 플러스가 될 거고. 자, 여기서 보면 b가 마이너스가 있죠? 네, 그러면 b 있는 애만 마이너스야. 이런 식으로 예, 연결시켜서 외우시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것도 c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다 쓰진 않겠지만 c가 있는 얘랑 얘만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였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b, c 둘 다 마이너스가 있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b만 있거나 c만 있는 애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죠. BC가 같이 곱해진 애만 플러스야.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기준을 외워두시고 그거에 맞춰서 문자는 그대로니까 쓰시고 부호만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부호가 바뀌더라도 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게 5번이었고요. 자, 다음. 자, 6번 같은 경우에서는 자, 전개하는 방식을 먼저 얘기해보면 앞에 거를 세제곱해서 쓰는 거고 뒤에 것도 세제곱해서 쓰는 거고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 곱한 다음에 곱하기 3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 곱한 다음에 곱하기 3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뭐랑 연결시켜서 좀 외우셔야 되냐면 이 8번이랑 좀 연결시켜서 외우시면 돼요. 8번이랑. 자, 8번 내용을 좀 볼게요. 얘를 8번처럼 쓸 수 있어요. 6번을. 왜?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곱해진 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잖아요. 네, 그러면 8번 내용처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거 3개를 곱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a 세제곱이야. 뒤에 거 3개를 곱해서 끝에 쓰는 거야. 그럼 b 세제곱이야. 네, 이렇게 됐죠? 근데 앞에 거 2개랑 뒤에 거 하나를 곱하면 a제곱이죠? 근데 앞에 거 2개를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 꼭 이걸 택할 필요는 없잖아. 분배 법칙하는 건데. 그러니까 짝이 2번 곱할 수 있는 게 이렇게 a제곱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a제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a제곱이 될 수 있겠죠. 경우가 3가지가 나오는 거야. 똑같은 경우가. 앞에 거 2개랑 뒤에 거 하나 곱한 경우가
바뀌는 경우가 세 가지인 거야. 그래서 3을 곱하는 거죠. 같은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뒤에 거 두 개랑 앞에 거 하나 곱해도 AB 제곱일 텐데. 네. 근데 얘도 방금 얘처럼 생각하면 세 가지 경우가 똑같이 있겠죠. 그러니까 또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전개한 식이 얘잖아요. 네. 요 방식으로 풀었는데 8번 방식으로 풀었는데 식은 전개한 게 이 방식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서는 8번 같은 경우에서는 얘네들의 숫자가 다르니까 네, 앞에 거 두 번에 뒤에 거 하나 곱한 경우가 cx제곱일 텐데 그게 위치가 바뀌면 ax제곱, bx제곱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a, b, c를 더한 게 x제곱의 개수인 거야. 네. 앞에 거 한 번에 뒤에 거 두 개 곱하면 bc 곱해줘야 되고 그럼 다른 경우는 ab도 곱해줘야 되고 ac도 곱해줘야 되니까 네,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x 앞에 개수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a, b, c 세 개를 곱한 게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당연히 얘네들도 아까 5번처럼 얘 하나만 마이너스 붙일 수 있어요. 네, 그쵸? 네, 얘 하나만 마이너스 붙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 써있는 방식에서 예를 들어 b만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러면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네, 그 다음에 b가 있는 얘네 두 개는 둘 다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b가 여기도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문자는 그대로인데 부호만 바뀌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부호가 바뀌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르셔도 그냥 공식을 외워놨다면 그대로 이 식 써놓고 거기에 그대로 대입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네. ABC만 숫자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외우셔도 상관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6번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직 얘기 안 했죠? 차이가 뭐예요? B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B가 하나 있는 애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B가 두 개 있는 애는 플러스였고 B가 세 개 있는 애는 마이너스로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은 아예 같은 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자, 다음 7번으로 갈게요. 7번, 9번, 10번은 우선 지금 외우는 방식을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뒤에 이제 인수분해를 배운 다음에 좀 얘기해야지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7번이랑 9번, 10번은 그냥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고, 근데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어차피 공식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외워주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필요하면. 근데 여기에서 공식 시험에서 요게 좀 나와서 요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드린 프린트 잠깐만 꺼내주시고. 프린트 꺼내주시면은 지금 저 공식이 여기에 어디 있냐면은 네, 9번에 있는데 거기 말고 뒷장을 보시면 동그라미 6번 네, 요걸 잠깐 봐주시면 돼요. 자, 저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 동그라미 6번이 지금 요 빨간색 밑줄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밑줄친 거를 네, 저렇게 6번처럼 바꿨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 바꿨을 수 있는 방식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예를 쓰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돼 있죠. 자, 얘를 저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좀 강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 2를 다 곱할 거예요. 이 가로에다가. 네. 근데 숫자는 마음대로 곱하면 안 되죠. 마음대로 곱할 수 있는 숫자는 뭐 있어요? 1이죠. 네. 1은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곱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앞에다 쓰는 거야. 그러면은 1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2를 이제 다 분배 법칙을 해요. 2분의 1은 냅두고. 자, 다 분배 법칙을 하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하면 얘를 2a제곱이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얘는 당연히 b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얘는 c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자, 거기에서 그러면 a제곱 하나랑 b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ab를 가지면 우리는 얘네들을 인수분해 할 수 있거든요. 네. 인수분해 하는 거 다 기억하세요? a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 하잖아요. 네, 그래서 2분의 1이 있고 쟤를 인수분해 해보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왔어요. 요 방식으로 b제곱 c제곱이랑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될 거고, 남는 a제곱이랑 c제곱이랑 마이너스 2ca도 있죠? 네,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된 게 6번에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도 변형을 해서 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 프린트에는 c-a제곱 이렇게 얘랑 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알고 있어요? 얘랑 같은 거라는 거? 네, a-c제곱이나 c-a제곱은 같은 거죠. 왜 같은지 알아요? 아, 모른다고 해도 돼요.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몰라요? 자, 이거 왜 같은 거예요? 네, 어차피 a-c제곱이 쓰면은 a-c 곱하기 a-c죠. 근데 요거 하나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c-a 곱하기 c-a도 이렇게 가로마다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c-a 곱하면 당연히 c-a의 제곱이랑 같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알아요. 이 내용은 근데 좀 자주 나와요. 이제 뒷부분에서.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문제 풀다가 이 바뀌는 거가 사용되는 게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 네, 같다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네, 푸셔야 된다. 자, 뭐, 그 정도 식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10번도, 10번은 지금 인수분해하는 부분이어서 아직 얘기는 안 할게요. 좀 그냥 외워주세요. 7번, 9번, 10번은 그냥 좀 우선 외워두시고, 9번이 좀 식이 제일 길어 보이죠? 네, 9번식을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9번식 좀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곱셈 공식, 뭐,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어차피 한 번씩 다 곱하면 됩니다. 네. 모르시면 그냥 다 곱하시면 돼요. 네. 고민할 이유는 없어. 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배웠으면 방금 했던 곱셈 공식이 문제 풀다가 보여. 그럼 그 공식을 사용하면 돼요. 네. 근데 안 보여. 그럼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네. 보일 때까지 그냥 연습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1번은 그냥 지수법칙이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그냥 전개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봤을 때 고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유식을 딱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식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게 없어. 비슷한 게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게 8번인데 공식 자체가. 근데 써있는 부분이 값이 달라요. 네, 지금 보시면 8번에 보시면 a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a제곱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얘가 a였을 텐데 얘는 a제곱하면 2ax제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이랑 다르다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걸 알죠? 그러면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냥 전개하시는 거야. 이 문제는 전개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네, 그냥 전개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전개하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 안 나는 건 무조건 전개 하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얘도 뭐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한 1번부터 4번 공식이 사용이 된 거죠. 3번은. 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자, 뭐 그 얘기는 할 얘기가 없어요.
자, 이제 필수예제 2번으로 갈게요. 자, 필수예제 2번으로 가게 되면 12페이지에 자, 얘는 전개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그래서 x 세제곱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전개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물어보는 것만 전개해서 확인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는 6x 세제곱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곱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5x 세제곱이 돼서 네, x 세제곱이 남죠? 그러니까 1번의 답은 1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확인하셔라. 다음 x 4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먼저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4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해도 4제곱이 된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플러스 5x 4제곱이 돼서 네, 3x 4제곱이 되니까 2번 답은 3이죠. 이런 식으로. 자, 필요한 부분만 전개를 해서 풀면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괜찮으신가요?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따가 풀어 보셔도 되겠네요. 네, 풀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우선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필수예제 3번 하고 필수예제 4번 필수예제 4번까지 해야 되겠네. 자, 필수예제 3번 할게요. 자, 필수예제 3번은 아까 이제 공식을 외워놨다면 네, 바로 쓰시는 거죠. 안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외웠잖아요? 보면서 하시면 돼요. 네, 보면서 하다 보면 외워져. 네, 해보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외우는 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규칙대로 좀 써보시는 연습을 하셔야죠. 앞에 거 3개 제곱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x제곱, y제곱, z제곱. 2개씩 곱해서 곱하기 2예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z, 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yz.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 공식을 이제 얘기하면 앞에 거 세제곱, 그러니까 8x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27. 네, 앞에 거 2번 4x 제곱이죠? 네, 뒤에 거 한 번 12x 제곱이죠? 거기에 곱하기 3. 네, 그래서 36x 제곱. 앞에 거 한 번에 뒤에 거 2번이에요. 2x 곱하기 뒤에 거 2번 하면 9죠? 그러니까 18이죠? 거기에 곱하기 3. 18 곱하기 3 하니까 54죠. 자, 이게 답이겠죠. 이렇게. 중간 가정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 네, 안 써도 돼.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쓰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요게 이제 아까 공식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어딨냐? 8번 공식이에요. 얘가 오히려 쓰기가 더 쉬워. 8번 공식 보시면 뭐예요?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얘 세제곱, 얘 세제곱, 세제곱 해서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이야. 공식을 외워놨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안 외웠으면 전개 다 한 다음에 동료한끼리 다 빼고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요 4번에 나와 있는 식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식에서는 여기 몇 번이야? 5번 식이죠? 네. 앞에 거 3개 곱하면 x 세제곱. 네. 뒤에 거 3개 곱하면 지금 플러스 6. 자, x 제곱의 개수는 얘 상수항 3개를 더한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서 6. 그 다음에 뒤에 거 x의 개수는 2개씩 곱해서 더한 거예요. 이거 곱하면 2죠? 이렇게 곱하면 6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3이죠? 네, 그러니까 더하니까 11. 그래서 이게 전개한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저는 지금 얘기한 이런 순서대로 전개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순서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전개를 하시면 돼요. 네.
외우기 편한 대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쓸 거 없어, 솔직히. 네. 이거는 그냥 방식을 그냥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솔직히 크게 쓸 내용은 아니에요. 자, 외주 정도까지 3번 내용을 얘기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선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필수예제 4. 요거는 중학교 때도 중3 거 배우셨을 때도 한 적은 있어요. 했을지 모르겠지만 치환하는 거죠. 치환 뭔지 기억해요? 네, 복잡한 식이 있으면 가로에 공통인 문자가 있으면 내가 간단한 식으로 네, 바꿔서 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자 이렇게 바꿔서 쓰면 얘는 a-2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3이 되고 이걸 전개하니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되고 다시 여기에다가 치환한 내용을 다시 대입하셔서 그래서 지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되고 다시 전개를 하시면 x 4제곱에 2개 곱하고 곱하기 2니까 플러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은 4x 제곱 얘는 동류항을 그냥 맞춰서 좀 쓸게요. 위아래로 그러면 더하는 게 조금 더 쉽게 보이니까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근데 중학교 내용이에요. 그 방식은. 네,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시안에서 전개하는 방식. 그래서 옆에 있는 가로 2번도 네, 중학교 때 배워요. 근데 이거는 아무거나 두 개를 곱하면 안 되죠? 이거 곱하는 방식 알아요? 어떻게 곱해야 돼요? 응? 어떤 걸 먼저 전개해야 되나요? 가로가 1, 2, 3, 4 중에서 몇 번을 해야 되죠? 1, 4, 2, 3. 왜 1, 4, 2, 3을 해야 되죠? 그쵸. 상수항을 더한 합이 같은 거를 보면 그게 우리가 아까 계산한 방식에서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x인데 요 자리가 합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상수항 더한 얘네 두 개 더한 합이 요 자리랑 같아야 돼요. 요 자리가 곱의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네, 첫 번째 네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를 전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돼서 x제곱 플러스 5x x제곱 플러스 5가 치환이 된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앞에 가로 1번이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방법이 똑같아서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상수항의 합이 이 식인 이 모양인데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게 안 보여. 그러면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상수항의 고비 같은 걸 찾아야 돼요. 네. 합이 같은 게 안 보이면 고비 같은 걸 찾아야 돼. 그럼 고비 같은 걸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2차 항이랑 상수항이 똑같이 나와요. 고비 같은 거일 때. 네. 그러면 그걸 시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 안 보이면 곱을 보셔. 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뭐, 그 정도가 4번 내용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우선 오늘 얘기를 해볼까요? 곱셈 공식의 변형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네, 그 정도까지만 먼저 오늘 얘기할게요. 그래서 14페이지까지 우선 숙제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스는 제가 보고 숙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는 시간에는 몇 분 안 남았어요? 네, 풀어보세요.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